멈춰가서 여러분들이 이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남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나름대로 어떤 불안감이 가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준비한 연습, 연단의 경험, 긍정적인 생각, 활기찬 표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강의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스피치의 어떤 전략, 어떤 스피치의 비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관상어 가운데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의 참 물고기를 집에서 기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조그만 수족관에 길렀을 때는 보통 보면은 5에서 약 한 8cm 정도 자라고요. 약간 큰 연못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장소의 수족관에서 기르게 되면은 근 예를 들어서 8에서 또 근 한 15cm나 25cm 가량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이 물고기를 갖다가 어딘가요? 참 강에 방류하게 되면 90에서 120 정도의 이 참 코이 물고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보여진 이 한 가지 어떤 이 뭐랄까요?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우리에게 보여진 부분들이 참 이치와 상황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아름다워. 참 저는 이 언어가요, 참 저에게는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지요. 예, 일단 우리 말하는 가운데 긍정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코이는 이치와 상황에 따라서 물고기가 자기 어떤 성장처럼 바뀌어진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피치의 비밀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느 위치에 서서 리더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요즘 가을이라 공기도 신선하고 바람도 좋은데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보면 코스모스가 이렇게 바람에 하늘 흔들리는데 그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연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스피치의 대가다우시군요. 부족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보고 잘생기셨다고 그랬는데 잘생기셨잖아요.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박사님 같은 전문가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소나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땐 정말 식은땀 나셨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시나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방송하는 방송 언어도 좀 틀리고요. 또 참 면접할 때라든지 또 다양한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 나는 잘할 수 있어. 반드시 방금 전 강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당신들은 나의 밥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첫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참 매끄럽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을 버벅댄다거나 또 내용 핵심이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예의를 지키는 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상대를 배려하는. 그것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입 밖에 내기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아주 곤란하죠,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요즘은
그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방송이나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일정 그 대상을 이렇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할 때 그럴 때 어떤 스피치는 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참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 한글에 말을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글을 쓰지 못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군 뭐 700에서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되 최소한 좀 학력을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언어를 쓰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쉬운 언어로 다가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또 입시철이기도 하고 또 입사철이기도 한데 면접에서 어떤 좀 그 자기 실력이나 또 자기 인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피치, 이런 뭐 요령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있죠. 요령은 있지만은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면접관을 반드시 너무 똑바로 쳐다보면은 열받으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어딘가 모르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문항을 1번부터 약 한 50개 정도 문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금 함축시켜서 한 5개나 1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순간 앞에 면접관이 이런 어떤 질문을 예상했을 때에 그 순간 아주 톤을 높이지 않고 뭐 음정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 레, 미, 파 정도 그 상대가 가장 편한 음성을 전달해 주게 되면은 그 상대는 반드시 들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때 너무 그냥 큰 소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상대가 경청할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모든 면접에 반드시 합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면접관을 밥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큰일 나죠. 예. 면접관한테 좀 겸손한 느낌으로 내가 밥이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이창호 박사님도 분명히 어떤 이렇게 스피치 전문가가 되셨을 때는 어떤 잘하시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 이런 걸 보고 어떤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태까지 봤던 연설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 또 그런 연설했던 사람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참 이 종교적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그 외국에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어떤 연설이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물론 뭐 테이프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제가 아마도 중학교 때인가 우리 한국에 한번 오셔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참 큰 그 행사를 했을 때 참 내 어떤 소박한 꿈은 제 양반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어떤 주장성은요 너무 간결하면서도 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저에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창호 박사님을 위대한 스피치 전문가로 만드셨군요. 아직 저 위대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이창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노래방에 가도 이렇게 정말 마이크 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 근데 오늘 그 이창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말하는 것도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분위기 주도나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 박사님 말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간 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TV 특강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